네, 스마트하게 농장을 드라이브하라. 6강은 모던 자동급이기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만사의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조차도 이렇게 모던 자동급이기에다가 사료 눈금을 다 표시를 해놓고 또는 바가지로 급여하는 농장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분만 후 일령에 따라서 분만 전후의 사료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직원이 직접 급이통을 전체를 다 조절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꼼꼼한 농장은 이렇게 초산돈과 경산돈으로 나눠서 어떤 기록지에 사료를 어떻게 급여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농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불돈이 발생이 되면은 항상 사료를 또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농장 직원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료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 조절을 실패하게 되면 이런 MMA라든가 어떤 유방염 이런 모돈이 분만 전후에 그런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자들의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중요한 핵심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분만 전후에 어떤 분만사에서 관리가 이런 사료 조절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농장들이 이 모던 자동급이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또 어떤 에러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업체들 굉장히 옵션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터치 스크린 형태로 해서 분만사 앞에다가 놓고 농장의 어떤 분만사의 현황들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모든 개체별로 사료 섭취량의 패턴을 한번 쭉 살펴본 그래프인데요. 실질적으로 모 농장의 어떤 사료 섭취량을 제가 직접 엑셀로 한번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던은 아주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는 그런 사료 섭취량을 100% 이유할 때까지 먹은 모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모던은 뭐 한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사료 섭취량이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던 개체별로 데이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모던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웹상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모던이 현재 사료를 어떻게 먹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분만 작업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터치 스크린 형태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그 비주얼인데요. 이런 형태로 한눈에 개체별로 사료를 언제부터 안 먹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먹었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육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예인데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던이 어떤 상태인지 또는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모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분만 시점이고요. 분만 전에 실제로 이게 세팅된 값인데 이 세팅된 값보다도 더 많이 급여를 했죠. 이것은 자동으로도 급여가 되지만은 또 직원이 수동으로도 올리거나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 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제 세팅된 값보다는 직원이 조금 더 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세팅된 값보다도 직원이 조금 감소시킨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실제로
컴퓨터에 시스템상에 입력되어 있는 섭취량보다도 직원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금 더 주거나 조금 덜 주거나 이렇게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직원은 이제 생각이 좀 있었던 직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세팅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돼지의 상태를 봐서 좀 과비된 모던 같은 경우는 좀 줄여주고, 좀 너무 말랐다, 배는 많이 불러서 새끼는 많이 날 것 같은데 좀 말랐다 싶은 것은 사료량을 더 인위적으로 조금씩 시스템상에서 올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는 모던이 말랐다고 판단해서 더 준 케이스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모던들은 그렇게 과비되지 않은 모던들은 정상 세팅된 수준을 100% 사료를 섭취를 했고요. 조금 과비됐다 싶어 갖고 분만 전에도 사료 섭취량을 낮춰준 그런 경우는 이렇게 섭취량을 제대로 다 못 먹었죠. 어느 시점에 가서 정해진 섭취량을 갖다가 소화를 다 못 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모던을 과비를 시키면은 분만 중에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과비된 모던들 같은 경우 전부 분만 전에 세팅된 값보다 적은 양을 직원이 급여를 해줬고요. 많은 부분에서,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서 사료 섭취량이 포유 중간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과비되지 않은 그런 모던 같은 경우는 분만 전에 좀 더 급여를 상향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세팅된 값을 유지를 하거나 했던 케이스는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뭔가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일시적으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아주 양호한 그런 섭취량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체형과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농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1년, 2년 뭐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계절별로 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산차별로, 산차에 따라서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주 다양한 우리 농장의 모던의 어떤 특성과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어떤 모던에 대해서 조치를 했을 때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농장 같은 경우 에어컨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여름철에. 자, 여기가 7월이고요. 여기가 8월입니다. 자, 7월 달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자꾸 날이 더워지니까 부랴부랴 7월 달에 에어컨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에어컨 설치 결과를 본 거죠. 7월 달에 보면은 이 포유 중에 섭취량이 기준치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웠기 때문에 모던이 더위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료 섭취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러나 그 다음 모던부터는 에어컨 설치하고 나서 큰 문제 없이 아주 여름에 8월달 가장 더운 혹석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든 모던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모던들이 이 에어컨의 효과를 제대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더운 혹석이 8월임에도 불구하고 100% 섭취량을 도달했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농장은 에어컨 설치를 정말 진작 할 걸 그랬다 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게 백신만 접종하면 이렇게 사료 섭취량이 뚝뚝 떨어집니다. 접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기도요. 이게 어느 순간 백신을 뭐 1주령에 분만하고 1주령에 접종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2주령, 11령 다양할 텐데, 백신만 접종하면은 이렇게 섭취량이 떨어지는, 그래서 포유자들이 이유체중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던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후유증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나 백신을 바꾸고 나서 그런 후유증을 많이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섭취량을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모던에 대한 관리를 변경을 주었을 때, 또 환경적인 변화를 줬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이런 섭취량으로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피드백을 해서 이게 옳은 관리였구나, 이것은 잘못된 관리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농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성적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모던 자동급이기를 이용하시는 농가에서 굉장히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모던 자동급이는 센서를 모던이 터치를 해서 그래서 사료를 떨어뜨려서 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분만 틀, 하나의 분만 틀에 터치했습니다. 요게 분만 전의 일이고요. 요 분만 후에 터치했습니다. 보통 모던이 100번에서 한 200번 사이 정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사료를 많이 먹고 싶을 때는 한 200번 정도 센서를 하루에 터치를 하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100번, 하루에 100번 정도 수준에서 터치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만 전에는. 모던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료 섭취량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건 기준치보다도 못 먹었었던 케이스고, 이건 분만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분만 전에도 매일매일 사료 센서를 터치하는 횟수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분만 틀에서 터치 횟수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모던마다 터치 횟수는 굉장히 다르고, 이 터치 횟수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던이 기립을 해야 되고, 기립을 자주 하고 자주 터치를 하고 사료를 많이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던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던의 건강의 척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분만 전에 이 모던 그 센서 터치 횟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던이 새끼를 편안하게 잘 낳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거 모던이 굉장히 어렵게 새끼를 낳겠구나, 난산의 우려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모던이 분만하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라고 한다면 센서 터치 횟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모던을 분만 전에 모던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